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은 경매의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매에서 배당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금전,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당은 아무렇게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려는 여러분들, 입찰자의 입장에서 배당이 과연 중요한가? 라고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하게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게 되면서 낙찰자가 그 부분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권과 채권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 물권과 채권을 정리해 보면서 배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는 큰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물권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물권은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물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물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으로 보자면 문제의 당사자 둘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채권자들은 서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모두 평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경우에도 모두 순위가 같은 동순위입니다. 순위가 같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채권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맞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채권으로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권과 채권의 배당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리의 우선 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였을 때는 등기 설정일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설정일이 같다면 접수 번호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수라고 되어 있고 2015년 8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기 설정일입니다. 이 날짜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만약에 이 날짜가 같다면 그 아래에 있는 접수번호,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62031호라고 되어 있죠. 이 접수번호가 빠른 권리가 더 우선하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빠른 권리가 먼저 배당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였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권이 채권보다 등기 설정일이 빠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물권이 채권의 앞선 순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의 경우 물권이 먼저 전액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채권이 배당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채권이 물권보다 등기 설정일이 빠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원칙이 뭐냐면 물권 우선주의입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였을 때는 무조건 물권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이 등기 설정일이 빠르다 할지라도 채권은 물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왜? 물권 우선주의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채권이 설정일이 빠를 경우에는 물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의 경우에는 같은 동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액의 비율에 맞게 공평하게 나누어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모두 평등한 채권자 평등의 원칙 때문에 시간 순위에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순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의 경우에도 채권 금액의 비율에 맞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배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정리가 되었으면 본격적으로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분배당은 모두가 공평하게 배당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똑같은 금액을 n분의 1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액에 대한 비율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흡수배당은 선순위 물건입니다. 물건이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후순위 권리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흡수하여 선순위 물건의 배당금으로 사용합니다. 자,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분 배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낙찰 금액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두 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억 원, 하나는 3억 원. 설정일을 보니까 22년도와 23년도입니다. 가압류 1의 설정일이 더 빠르지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금액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가압류 1과 가압류 2는 동일한 순위를 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배당을 할 때는 채권 금액의 비율에 맞게 나누어 가집니다. 이것을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안분 배당을 할 때 배당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는 위와 같은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지금 배당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 1의 배당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낙찰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총 채권 금액은 2억 원 더하기 3억 원이니까 5억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압류 1의 채권 금액은 2억입니다. 자, 5분의 2. 3억 원의 5분의 2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가압류 1이 배당받는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가압류 2가 배당받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똑같이 3억 원이란 금액, 낙찰 금액에 총 채권 금액 5억, 그리고 가압류 2의 채권 금액 3억 원 하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합하면 3억 원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가압류 1은 1억 2천만 원 배당받고요. 가압류 2는 1억 8천만 원 배당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하는 방식을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흡수 배당입니다. 낙찰 금액은 3억 원이고요. 가압류 1, 2억 원, 근저당 2, 2억 원, 가압류 3, 1억 원입니다. 설정일은 가압류 1이 2021년 3월 11일에 가장 먼저 설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된 빠른 권리인데 이 가압류가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모든 순위가 다 동순위로 같습니다. 다 동일한 순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안분 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안분 배당이 되어야 되고요. 안분 배당이 된다는 소리는 채권 금액에 맞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분 배당에 의해서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 가압류 1 같은 경우는 낙찰 금액이 3억 원이니까 3억 원 곱하기 총 채권 금액 2억 원 더하기 2억 원 더하기 1억 원, 5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1의 채권 금액은 2억 원. 따라서 1억 2천만 원 배당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낙찰 금액이 3억 원이고요. 총 채권 금액 5억 원 분의 2억 원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가압류입니다. 3억 원 곱하기 5억 분의 1억 원이죠. 따라서 6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토탈 합이 3억 원 나오죠. 자, 1번 안분 배당을 통해서 가압류 1은 1억 2천만 원 배당을 받고요.
근저당권은 1억 2천만 원 배당받고요. 가압류 3은 6천만 원을 배당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배당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근저당권은요, 물권입니다. 물권은 뭐냐면 자기가 못 받은 금액을 후순위 권리자에게서 뺏어올 수 있습니다. 흡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압류 1에서는 못 뺏어오고요. 왜냐하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니까. 위에서는 못 뺏어오고요. 후순위 권리 가압류 3번에 6천만 원에서 본인이 못 받은 금액만큼 뺏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근저당권은 2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1억 2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충당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압류 3액에서 뺏어올 수 있습니다. 6천만 원을 전부 뺏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압류 1은 1억 2천만 원 배당받고요. 근저당권은 가압류에서 6천만 원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는 것이고요. 가압류 3은 6천만 원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로 배당이 종결됩니다. 자, 여기서 근저당권이 가압류에게서 뺏어온 이 6천만 원, 이것을 바로 흡수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물권과 채권이 무엇이고 물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하면 어떠한 권리가 먼저 우선 권리를 가지는가, 그리고 배당의 종류인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배당이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잘못 알고 있다가 낙찰자가 불이해 예상치 못한 금액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배당에 대한 개념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